예, 이번에는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로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음 달 초에 ECB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뭔가 새로운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예상 가능한 정책들 무엇이 있을까요? 네, 6월 5일에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ECB 정책위원회는 다음번 회기에서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매우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무척 꼬고 얘기를 했는데요. 강한 어조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후로 실제로 금융시장은 반응하기를 했는데요. 즉각 유로화의 투기적 포지션은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유로화는 그때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도 어느 정도 이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ECB도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마치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자애로움이 모두 필요하듯이 경제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저 돈만 찍어내서는 안 되고 그 돈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즉 통화정책은 언제나 재정정책이 함께 수행이 돼야만 올바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수년간 미국의 양적 완화 사례를 보면 돈만 엄청나게 뿌렸을 뿐 경기를 살리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었는데요. 돈은 찍어서 뿌려줬지만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오히려 재정 적자 감축이 열을 올렸기 때문에 돈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고스란히 중앙은행의 창고로 돌아와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ECB 총재, 드라기 총재는 같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미국은 그나마 재정을 집행할 만한 정부라도 있지만 ECB에게는 유럽을 대표할 만한 통합정부가 아직은 없다는 것 때문에 과연 미국식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를 얻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으로 남거든요. ECB에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엘토를 통해서 좀 자금을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출금 고스란히 상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양적 완화는 이번 정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에 돈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일인데요. 제 생각이 맞다면 재정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ECB의 특성상 좀 더 간접적인 방법이 구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정책은 ECB가 은행들의 대출 자산을 매입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들의 조달 코스트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은행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예금 금리를 포함한 주요 금리들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고요. 여기에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거론해드렸던 불태화 전략의 중단, 즉 단기채를 발행해서 불태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방법도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예상 시나리오들이 지금 유럽존에 어떤 경기를 부양하거나 어떤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돈들이 아무리 돈을 갖다 뿌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동성을 뿌려댈 수 있는 정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ECB는 중앙은행이니까요.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정치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만 통합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뿌려댈 수 있지만 함부로 안 뿌리는 이유가 뿌려도 사실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거 생각을 드라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 뿌려가지고 인플레 유발은 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정책이 수반돼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이 자발적으로 그냥 뿌려대는 게 아니라 돈이 자발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지금 이 환율 문제가 또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미국 쪽은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그러고요. 유럽 쪽은 오히려 이런 자금 통화 정책, 이게 전통적이건 비전통적이건 통화 정책을 쓰면서 자금을 좀 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외환 시장의 움직임도 어떤 달러의 추가적인 강세, 유로의 약세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까요? 이게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가지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미국의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그 달러 진공청소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달러화 자산을 더 이상 모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풍겼기 때문에 달러화는 자체적으로 약세 요인이 지금 발동하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로화 약세 요인이 또 작용을 했을 때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저는 이머징 쪽으로 흘러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바스켓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로하고요. 지금 그 통화를 갖다가 측정하는 상대적 요인, 딱 그 바스켓 가지고 통화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로화와 달러화가 동시에 약세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유로화 약세, 이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나리오라면, 그 가능성이 높다면, 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건 이제 전제될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기가 약속을 지키느냐, 시장이 생각하는 것대로 좀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성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최근 유로존은 디플레이션 위험마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 배려를 내어놓기 좋은 시기입니다. 게다가 늘 반대만 하던 독일에서도 이번에는 ECB의 정책을 주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는 늘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모습을 수년간에 걸쳐서 보여줘 왔었죠. 이번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이게 먼저 생각을 할 부분입니다. 저 역시 사실 좀 혼돈스러운데요. 지금까지 OMT다, 무제한 채권을 매입한다, 혹은 즉각 행동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한 번도 진짜 행동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드라기의 발언 이후에 유로화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드라기가 이번에도 입으로만 때우려 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유로화의 그 중기적 약세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된다면 우리 증시에는 결국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죠. 얼마 전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향후 가치에 대한 중기적 전망이 약해지는 통화로 차입을 해서 향후 가치에 대한 전망이 강해지는 통화를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강세 기조가 연초부터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올해만 유럽계 자금은 한국 증시에서 4조 5천억 이상을 순매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로 쪽의 돈들이 유로화 쪽으로 오히려 움직였던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흐름이 역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중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해진다면 올해 내내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던 유로화 쪽의 자금, 유로 쪽의 자금은 순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라기가 약속을 지켜준다면 말이죠. 예.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샤프스터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어제부터 좀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혹시 어떤 지금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글쎄요. 늘 그런 일은 있어 왔거든요. 예. 자,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예. 지금 달러와 약세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리커창의 발언 이후에 캐리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캐리 자금들은 이머징을 살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된 시점이 정확하게 12일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은 계속 하루 빼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큰 종목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쪽은 어떤가요?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걸쳐서 2,000포인트만 따고 오면 주가는 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2,000포인트 왔으니까 또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주로 코스닥 그리고 개인 선호주들 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형주인 똑같은 화재주인데 삼성화재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LIG 화재 같은 경우는 밑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화재주는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려갈 것 같습니까? 단지 이유는요. 지금 유동성과 관련된 시장입니다. 유동성과 관련된 시장에서는 실적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사는 사람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지금 코스닥은 파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 자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큰 종목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2000포인트 올라올 때마다 계속 반복됐던 일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